15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로 내리 육선을 하고 24년 만에 국회를 떠나는 김무성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지난 20대 총선은 공천 때문에 망했고 이번 21대 총선은 난데없이 유튜버들까지 들먹이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욕까지 했는데요. 이 심지어 내각제 개헌 이야기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극우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 내각제 개헌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튜버들을 향해서 극우 낙인을 찍는 저 김무성의 행태 비판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극우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김무성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통합당 내부에서도 김무성의 주장에 발맞추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승민 계열의 의원들입니다. 이에 김무성과 유승민계 인사들이 입을 맞춰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각제 개헌 이슈 역시 김무성 외에 통합당 내부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무성은 특히 지난 20대 총선 패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못된 공천 때문에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였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였었는데 그 지지율만 보더라도 질 수 없는 선거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청와대와 박근혜 때문에 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야 정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것, 당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은 바로 김무성 주연의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천 갈등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공천 갈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실망을 하게 됐던 사건이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87.5%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을 했고 12.5%를 전략공천을 했는데 김무성이가 당대표였는데 전략공천 몇몇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옥새까지 들고 나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옥새 들고 나르샤 지적에 대해서 참으로 김무성스러운 답변이 돌아옵니다. 말 조심해라. 난 도장 들고 나른 일이 없다. 아니 그렇다면 김무성이가 당대표 직인을 가지고 부산 영도다리엔 왜 간 겁니까? 그러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무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공천에 대해 당대표로서 의결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도 선거에 출마했으니까 지역구에 내려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세간에서 나를 향해 하고 있는 옥새 들고 나르샤 지적은 잘못된 거야. 만디들 말 조심해라.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어요. 이거 거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거는 제가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그 공천 당시에 비화를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김무성이 반발한 거는 그겁니다. 자기 똘만이 공천 안 준다고 승질낸 거예요. 유승민계 거기 솔직히 말도 안 되게 공천 받았던 유승민계들을 그것도 TK에서 받은 사람들 쳐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심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쥐고 흔들라고 하는 모습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제왕적인 대표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실토한 것 같은데요. 제왕적 당대표죠. 제왕적 그러니까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수사가 지금 흐지부지 돼 있던 그렇게 끝나버린 LCT 부산 LCT 관련된 수사 좀 제대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이제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뭐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에 의하면 LCT를 제대로 파면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 정치하던 게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김무성 바로 당신 아닙니까? LCT 관련해서 혹시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LCT 관련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밥을 먹고 그랬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뭐가 어쩌네 할까봐 말은 안 하는데 LCT 수사 제발 좀 다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신이 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이 당당하고 깨끗하려면 LCT 같은 거 그런 거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떳떳하려면요. 그리고 이 김무성이는 자신이 도장 들고 나른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홍보에 활용했던 유튜브 채널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홍철기 부장께서 직접 캡처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화면 전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이 사진이죠. 예. 옥새 들고 나른 거 맞네. 옳은 소리라고 유튜브 채널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선거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이 자기들 영상이에요. 홍보했던 영상. 거예요. 네. 홍보했던 영상. 거. 영도다리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저기 영도단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한강. 한강에 아니, 있는. 컨셉을 영도다리 찍은 컨셉으로 거예요. 한 근데 거예요. 약간 이거 저기 마포대교 같아요. 아니 지들이 근데 이때 이 옥새 논란 터져가지고 국민들은 속이 들끓는데 이걸 또 선거 홍보 영상에 또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옥새 타령하면서 생난리 펴놓고 이제 와서 왜 옥새 타령이 기분 나쁘다고?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랑스럽게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이렇게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놓고 말 조심해라. 난 도장 들고 나른 일이 없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김무성입니다. 이 김무성이가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공천이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국민들이 공천 파동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 돌아가니 마음이 모두 돌아선 것이다라고 실토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실망을 어떤 이슈 때문에 했습니까? 당대표인 김무성이 당신이 직인을 가지고 부산으로 나른 일,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천 파동에 대한 잘못을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떠넘기는 김무성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인 실망감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한편 당시 김무성이와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양구 전 공관위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양구 전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 파동은 김무성이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리고 김무성이 가짜 살생부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녀서 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다라면서 당 대표라는 사람이 수시로 공천에 시비를 걸어 공천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 김무성은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데 내각제가 이상적이다라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총리 임기는 1년이니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지금 이 김무성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사실상 오늘로써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떠나고 여의도 국회를 떠나게 되지만 마포의 또아리를 틀고 정치활동은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것이 김무성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이가 원하는 내각제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권력을 김무성이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들을 향한 전쟁 선포에 대해서는 뭘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역적이다, 배신자다, 과도하게 매도해왔다.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역적이다, 배신자다 이렇게 김무성을 칭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탄핵 사태 때 김무성이가 앞장섰다는 지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뭘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이다, 배신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 노골적인 전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김무성이는 자신을 킹메이커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건을 보면 김무성이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슬레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던 김무성은 자신을 킹메이커로 자처하면서 1차적으로 좋은 후보를 찾아보겠다. YS와 같은 40대 기술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통합당 내부에서 김무성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대 기술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김무성은 이들과 이미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40대 기술원을 슬슬 군부를 지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김무성 아직 용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차로 좋은 후보를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서가 들어갔는데요. 이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서는 무엇이냐면 김무성 당신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인은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라면서 좋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대선에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던 20대 국회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회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국회를 떠나게 되는 정말 애국진영의 훌륭한 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를 맞이해서는 민주당이 182석의 공룡 여당이 되었고 통합당은 상당 부분 기세가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인 것은 통합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자유와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중도 좌파, 좌편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도 앞서는데요. 미래통합당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짝사랑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